한국 오름가마. 도자기 예술을 꽃피운 불의 기술. 한국의 오름가마는 중국에서 전래된 기술을 밑바탕 삼아 독창적으로 진화한 도자기 소성 방식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처음 등장한 오름가마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한국 도자기의 정수로 자리 잡았죠. 오름가마가 없다면 섬세하고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의 매력도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름가마는 언덕이나 경사면에 설치되었는데 한국 가마들은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자랑합니다. 이 완만한 경사는 단순히 쉬워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소성과 냉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고온에서 구워내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같은 도자기들에게 딱 맞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완만한 경사 덕에 열이 가마 내부에 균일하게 퍼지면서 작품들의 색감과 질감이 뛰어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오름가마는 해안가나 강가에 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과 연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입지 덕에 도자기 제작의 효율성도 대폭 상승했죠. 고려시대의 오름가마 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며 독특한 고려청자가 탄생했고, 조선시대에는 고온 소성 기술로 분청사기와 백자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발색과 질감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름가마에서 탄생한 한국 도자기들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졌지만 한국적 미감과 독자적인 제작 방식 덕에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같은 예술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름가마는 한국 도자기를 세계적 예술품으로 우뚝 세운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었습니다. 하나의 가마, 세 가지 이름. 오름가마, 등요, 용가마. 오름가마와 등요, 그리고 용가마는 사실 같은 가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가마의 생김새가 마치 용이 산을 오르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중국에서는 용가마라 부르고 한국에서는 오름가마나 등요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름도 재밌는데 가마 자체도 흥미진진합니다. 이 가마는 경사진 언덕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불길이 아래에서 위로 쭉 오르면서 가마 전체를 덮이는 방식입니다. 가마의 경사가 이 모든 마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열기가 아래서부터 위로 쭉 퍼지니 효율적으로 많은 도자기를 한꺼번에 구울 수 있는 거죠. 덕분에 오름가마는 예전부터 대량 생산의 비밀병기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용가마라는 이름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가마는 중국 남부에서 먼저 등장했고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쓰임새에 맞게 조금씩 모양새를 바꿨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경사가 완만한 언덕에 가마를 설치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딱 맞췄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오름가마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청자, 분청사기와 백자 소성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특히 고려청자가 이 가마 덕분에 찬란히 빛을 발했죠. 중국에서는 용가마가 대량 생산의 왕이었습니다. 다양한 유약을 시도하며 도자기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죠. 결국 오름가마, 등요, 용가마는 불리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가마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조금씩 특징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마 하나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지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중국 만두요. 중국에는 독특한 가마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입부입니다. 이 가마는 생긴 모양이 마치 만두 같아서 만두요라고도 불렸습니다. 만두같이 둥글둥글한 데다 불길이 위로 치솟는 모습 때문에 입요라는 이름도 붙었죠. 주로 당나라 이후부터 중국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 쓰였다고 하니 도자기에 맞는 가마로 활약한 셈입니다. 이 가마는 한 칸짜리 단칸방 같은 구조인데 간단한 만큼 효율이 좋았습니다. 생긴 게 만두처럼 둥글고 귀여운 데다 말발굽처럼 생겼다 하여 마제형요라고도 불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불길이 둥근 천장을 타고 돌아 요실 뒤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라 열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열을 잘 쓰는 가마였던 겁니다. 특히 이 가마는 중국 북부에서 석탄과 나무를 함께 사용해 연료비 걱정 없이 도자기를 굽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실 안에서 불이 고르게 퍼지면서 모든 도자기가 잘 익어 나왔죠. 당시 입부는 불의 요리사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에도 이 가마가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493년 성종 때 유자광이라는 관리가 이거 중국에서 쓰는 가마인데 우리도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했거든요. 왕도 흥미가 생겨서 새로운 가마를 실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터널처럼 길쭉한 등요라는 가마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입부는 본격적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답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입부 기술을 조선에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신손이라는 화원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사행에 따라가서 이 가마 좋네 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가져왔죠. 다만 중국 북부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 입부와 달리 중국 남부에서는 등요를 썼습니다. 즉, 지역마다 도자기를 굽는 스타일이 달랐던 거죠. 결국 조선에서는 등요 중심으로 도자기 문화를 이어갔지만 입부는 한 번쯤 새롭게 시도해본 가마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마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문화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 번쯤은 도자기를 굽는 이 가마들을 상상하며 그 옛날의 도공들이 어떤 고민과 실험을 했을지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